댓글에 이상한 애들 들어와가지고 맞네. 4대 4네 뭐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네. 팩트로 조집니다. 우리 네. 했던 건데 약간 좀 더 보강됐죠. 끝까지 가야 돼. 자, 이 관련해서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은 그냥 5가지야. 네. 이건 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자, 요렇게 이제 네. 5가지. 5가지. 어. 깔끔하죠? 깔끔하잖아.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어. 너무 많이 달았어. 자, 그럼 하나하나 지금 짚어봅니다. 짧게 짚겠습니다. 해설은 좀 길게 듣고. 네. 1번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자, 적법성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따져보면 되죠. 계엄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데 건의하지 않았어. 끝.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깔끔하지?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중요하죠.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근데 국무회의 없었어. 네. 내 주장 아닙니다. 국무위원들 발언 올려주세요. 네. 한덕수 안건과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다. 최상목이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조태열 국무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송미령도 국무회의가 아닌 통보받는 자리였다. 끝났지? 복수로. 끝났지? 우리 얘기 아니야. 지금 1번 하나만 하는데 벌써 몇 번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그리고 결정문에도 나왔어요. 국무회의라고 안 하고 회의라고. 회의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네. 한덕수 때. 한덕수 때. 한덕수 때. 한덕수가 우리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네. 통고하지 않았어. 맞죠? 맞습니다. 예, 통보 없었습니다. 쟁점 1번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맞아요. 끝났잖아. 네. 끝났어. 여기서 요것만 하고 헌법재판관에 자면 휴가 갔으면 됐다고. 요것만으로도 끝. 이게 한덕수 결정문의 중간에 보다 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이 부분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았다, 위법하다 이 전제가 명확히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댓글에서 뭐래요? 뭐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다고? 윤석열이 뭘 방송에서 선포하는 걸 다 봤는데 뭘?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절차가 있는 거야, 절차가. 당연하지. 그거 마치 검찰이 그 항고 포기, 즉시항고 포기 안 하고 풀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그냥 정식으로 서면으로 알리고 그런 절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절차들이 절차가 있죠. 있잖아요.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네. 통보가 가야 되고 이런 게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얘네들은 진지해요. 이게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그럼 무슨 카톡으로 하면 되겠니? 아이고, 속 카톡 그 터진다. 신박한데요. 네, 속 터져. 아직도 이런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고 때까지 계속 알려줘야 돼. 그렇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2번 포고령 1호. 포고령. 포고령 사진 다시 한번 또 띄웁니다. 포고령. 600번째 띄우는데요. 야. 요거 다른 거 필요도 없습니다. 어허. 1번 국회 정치 활동 금지 자체가 그냥 위헌이야. 예.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습니다. 김봉식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의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헌재에 나와서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네. 안 믿겨요? 그럼 영상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네, 영상 좋다, 보시죠.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근데 포고령 1항은 딱 그냥 문구 자체가 위헌. 네네. 네. 그 위헌적인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건데 포고령을 발령을 할 때는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김용현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는 윤석열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물론 자기가 이제 뭐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몽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주장을 하지만 네. 그거 갖고 왔는데 포고령 이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어차피 뭐 맞아. 계몽하는 거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자기가
그 포고령을 보고 실제 결재까지 다 했고 승인까지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인지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그렇죠. 한 이게 거예요. 문제가 네. 있다고까지 문제가 그때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했어요. 문제가 맞아요. 있는데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현이 잘못했다 이렇게 또 핑계도 대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그 판결문 나오면요. 논리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차를 먼저 따졌지만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계엄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호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실체 요건과 절차 요건을 따지는데 우리 지금 방금 절차 요건 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 계엄이 정상적인 계엄 안에 들어오는 보호 범위 내의 계엄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말은 저 포고령 1호 있잖아요. 네. 저거 자체가 윤석열이 선포한 그 계엄은 계엄으로서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장 먼저 입증해주는 그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국회를 장악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은 군을 풀어서 국회를 제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자체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범위 안에 일단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먼저 이걸 파면 인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때 따지는 게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이제 실체적 절차적 요건들 다 없다라는 입증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저 포고령 1호가 가장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라는 직접적인 직접적 요건 증거이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법에서는 국회가 폐회 중이면은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권능을 계속해서 배려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 포고령 1호는 아예 그걸 배제하는 규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바로 인용된 네. 윤석열 탄핵 쟁점 세 번째 국회 봉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중대한 파면 요건인 것처럼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국회 봉쇄는 너무 많은 자료가 존재해. 영상도 너무 많고. 맞아요.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직접 지시를 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어.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이제 패스하고 네. 또 이상한 애 나타나면 또 틉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어. 그래요? 새로운 내용이. 네. 그렇죠.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하고 국회 현장에 당시에 직접 투입이 됐던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과 나눈 통화 녹취 33개가 12월에 검찰이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네. 정리해 주시죠. 자, 12월 계엄 선포되고 12월 4일 새벽 12시 반입니다. 요때 이상현이 김영기 특전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 넘어가.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분 뒤인 39분에 지금 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와, 내 그때도 맘 졸이고 있었거든. 계속 카메라가 문을 비춰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요. 막 그 저 부실까봐 내 조마조마했는데 저런 지시가 떨어졌었어 실제로. 진짜로 그랬네. 괜히 조마조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에는 김영기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후문으로 문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내부 안쪽 두 번째 문 돌파 못했고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자 국회 직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상현 특전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자, 됐지. 대통령님.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차고 넘치네. 차고 넘쳐. 아니 이거는 이번에 나온 거고 그 전에 했던 거 뭐 곽종근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제가 이거 다시 네.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우리 형법에 나오는 내란에 있는 국헌문란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딱 저 행위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이게 국회죠.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군을 풀었으니까 당연히 강압이죠. 네.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해요. 네. 지금 딱 저 군을 풀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저 행동이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똑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이 것 같아요. 부분에서 한 가지 좋습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 회유를 당해서 했다는 등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른 그 지금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곽정근 사령관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이 나중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기록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에 다 가 있습니다. 네. 그것 이미 다 읽고 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그 지식 하에서 곽정근 사령관도 신문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예. 곽정근 사령관의 신빙성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도 막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헌법재판관 그렇죠. 이미 증거자료 여덟 분은 보도되지 가지고 않는 보도되지 있구나. 않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미 그 가리 기록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이 늦게 선고하는 이유가 있었네. 얼마나 방대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 진짜. 아유 얼마나 좀 고생. 미안한데 진짜 가증스럽게 하고 왜? 진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 난 뒤늦게 알면서 느끼는 겁니다. 뒤늦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뭐 말보도 말 불러도 이런 백해무익한 쟤랑 놀지 마 이제 앞으로. 입 닥치고. 네. 자, 윤석열 탄핵 쟁점 네 번째. 네 번째.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던 영상은 수도 없이 봤고 매불쇼 대기 화면에 매일같이 나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선관위 장악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윤석열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재에 나와서 내가 보냈어요. 그거 뭐 그렇게 따집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님의 자백 현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내라고 했다. 살면서 아마 처음 진실 얘기했을 거야. 거짓말 안 할 때도 있네요. 처음이야. 진짜로. 아 진짜 처음이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 자백을 했는데. 예. 뭐. 저런 거 이제 다툼 없는 사실이죠. 완전 끝난 그렇죠. 거죠. 네. 그거 완전히 네. 끝났어요. 영상 존재하고 네. 그 영상의 지시자는 나다. 그렇죠. 끝! 중간에 나는 모른 채 누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네. 다 인정했으니까요. 깔끔하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역시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에 또 해당합니다. 네. 행정부나 사법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데 네. 선관위는 그게 속하지 않은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침탈하면 안 되는 거고. 제5부죠, 5부. 네. 네. 심지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위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결론 내렸거든. 그럼 더 확실하네. 감사하는 것도 위헌이래. 근데 총 들고 간 거는 위헌이 아닐까? 그것도 대통령이 보낸 겁니다. 대통령이 보낸 직접 거.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이건 아무리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됐죠? 음. 역시 진짜 이건 하나도 안 달리네. 네. 끝. 자, 다음 윤석열 탄핵 쟁점 다섯 번째.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복수로 확인이 됩니다.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은 사람만 우리가 아는 것만 최소 3사람이에요. 올려주시겠습니까? 조지호, 홍장원, 김대우. 근데 홍장원 1차장은 메모. 네. 메모. 한번 잠깐 또 한번 보고 갈까요? 메모. 야, 증거 네. 진짜 아, 넘친다. 넘친다니까. 네. 됐죠.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도 받았어. 맞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됐죠. 네. 그리고 김대우뿐만 아니라 김대우가 지시 받았잖아. 네. 체포 명단 받았잖아. 그래서 김대우가 대령들 쫙 모아놨어. 그 가운데 대령 8명이 똑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또 했어. 아, 맞아요. 너무 차고 넘쳐요. 네. 자, 그럼 개헌법 13조 딱 보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끝. 끝.
알아서들 한번 해. 아니 근데 이게 뭐 개헌법도 해당되지만 우리 상위법인 헌법에도 우리 헌법 12조에 누구든지로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에 우리는 중대성을 따지고 있는데 법보다도 상위법인 지금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군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친위 쿠데타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증거도 차고도 넘치고 위헌 위법의 사유도 차고도 넘치니까 이걸 갖다가 기각으로 결정문을 쓰려면은 머리에 쥐나거나 아니면 중간에는 펜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항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에 뭐 한치의 초의 의심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 체포 자체가 위법한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 지시 자체가 그 말할 것도 없지만 굳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100만 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실제로 비상계엄이 정말 전시 상황이고 정말 요건이 다 맞았을 때 뭔가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사실상 먼저 포고령 같은 걸 먼저 발표하고 이런 절차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체포가 진짜 100만 부, 1000만 부 양보해서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포고령을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또 절차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 절차적으로도 이미 포고령이 한참 뒤에 네. 되고 체포 지신 그 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그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건. 네. 자, 뭐 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는데 아, 이게 어렵냐고. 아니, 그리고 네. 법적인 거 하나만 제가 더 아,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만보 양보를 해서도 지금 이 설명이 맞는 건데 만보 양보에 들어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첫 번째가 실체적 요건. 그게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어야지 선포하는 건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체적 요건도 없고 맞아요. 또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국무회의도 안 했고 뭐 모든 절차가 지금 다 위반으로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계엄은 어느 재판관이 와도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지금 쓸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증거를 엄격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뭐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가 명백하냐면 첫 번째로 비상계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인정하고 있어요. 윤석열 자백부만 제가 좀 볼게요. 네. 왜냐하면 내가 뭔가 경고하려고 했다.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자체로.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 요건이 안 인정했어. 되는데 맞아. 내가 경고형을 했다는 것은 네. 맞아요. 그 자백한 거예요. 두 맞아요. 번째 선관위 포고령 위반.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별로 안 될 걸 알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선관위도 보낸 것도 내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자백하는 것만 아.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 100만 부 양보해서 자백하는 벌써 서너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6,500만 부 양보해서 아 그렇게까지 6,500. 나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양보 안 해. 양보 잘 안 하거든. 6,500만 부 양보해서 네. 비상계엄의 요건에 안 맞는다 쳐. 그리고 윤석열이 내가 나름대로 비상계엄 요건 만들었다. 경고하려고. 네. 그리고 줄탄핵 때문에 뭐 이걸 인정한다 쳐. 6,500만 부. 근데 그마저도 헌재에서 줄탄핵도 아니야라고 얘기했어. 아, 요 맞아, 맞아. 아, 결정문에. 네. 6,500만 부 양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거. 맞아요. 됐죠? 네. 그리고 그때 헌재에서 막 부정선거 얘기할 때 재판관들이 인상 다 안 좋았거든요. 아.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법과 상식대로 한다면 이거는 8대0 인용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0 인용은 이제 당연한 건데요. 다만 이제 혹시 한두 명 정도가 소수 의견으로 붙여서 일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른바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렇게 지연하고 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네. 8대0은 결론은 맞지만 한두 개 정도는 나는 요건 별개 의견. 별개 의견을 안 왜 해서. 생각해. 예. 요 정도는 내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대0은 이제 맞는데. 그대로 가는데 아. 뭐 별도 의견 또는 소수 의견으로 네. 누군가가 야당도 솔직히 좀 너무하긴 했어. 예를 들어 뭐 그걸 이런 거. 쓴다든지 아니면은 증거 관련해서 의견을 좀 쓴다든지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건 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대 0이면 소수 의견은 나올 수가 없고요. 별개 별개 의견만 의견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소수 아. 의견을 반대하는 거니까 별개 기자- 의견이라고 네, 해요. 정확히 별개 그렇죠. 의견. 정확히 별개 의견. 그렇게 되면 이제 별개 의견. 김복형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쓸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썼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김복형에 난안쓸것 대해서도 같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난번에 한덕수 케이스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법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법을 창조를 했는데 네. 이번 윤석열 케이스는 게 다른 없어요. 게요. 할게 없어요. 이거는 법에
공백이 없어요. 뭘 만들 게 없는 게 법 절차대로 ABCD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걸 안 지켜버린 거니까 네. 한덕수 케이스와는 또 이게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탄핵 결정문 나온 거 9명, 10명 거 탄핵 결정문을 쭉 읽어보면 이번 윤석열 사건의 쟁점을 사실 전부 다 판단해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핵해도 된다고 그랬거든. 헌재 재판관이 네.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이 지금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들이 타당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지금 다 보는 거고. 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듯이 또 네. 게다가 그렇게 그들이 읽을 수 위헌적인 있어요. 행동했다는 건 다 이미 인정을 네. 했어요.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한덕수 결정문에도 절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없었다는 거 정확히 써놨고. 네. 예, 그럼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은 다 종합해보면은 기각 의견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8대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요. 그 자백하는 거잖아. 오히려 한 무대기가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튀는 식으로 했고 누군가로부터 이 공적이 되거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본인 때문으로 자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원래는 2명 정도가 사실은 8대0이 아니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2명이 우리가 별개 의견 내거나 딴 얘기 냈을 때 우리들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이 생각 때문에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선거를 늦게 했다가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헌법재판관 분들은 뭐 정말 맞지. 입이 잘 안 되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되네. 뭐 일단은 안도를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거 마지막까지 우리가 네. 긴장하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을 네.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